한식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밥입니다. 당뇨인 분들이라면 김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오르고 또 잘 내려가지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김밥이 실제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바쁜 일상 속 어쩔 수 없이 김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먹는 게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에 사용한 김밥은 동네 김밥집에서 직접 구매했고 모든 실험은 동일한 일반 김밥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밥은 만드는 곳마다 밥량이 꽤 다른데요.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니 한 줄에 밥이 대략 한 공기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한 공기 반이면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기에 각종 양념, 가공 재료까지 더해지면 당류도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영양 성분을 찾아보면 예상보다 탄수화물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고 밥을 넉넉하게 넣는 김밥일수록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김밥을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1, 식후 1시간은 238, 식후 2시간은 243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13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혈당은 약 식후 3시간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에서야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김밥은 당뇨인 입장에서 생각보다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김밥을 피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김밥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김밥을 먹어야 한다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많이 알려진 방법들이 있죠. 천천히 먹기, 식전에 단백질 먹기, 그리고 식후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각각 적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을 20분 동안 천천히 먹었을 때, 두 번째는 달걀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김밥을 먹었을 때, 세 번째는 김밥을 먹고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특히 세 번째 운동 실험은 조금 다르게 설계했는데요. 김밥처럼 혈당을 높게 올리는 음식은 운동을 멈추면 혈당이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식후 10분 뒤 운동을 한번 했고 그 후에 혈당이 오르는 시점에 맞춰 운동을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총 2번의 운동을 해봤습니다.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뒤꿈치 들기와 스쿼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3가지 방법에서 혈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밥을 20분간 천천히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8, 식후 1시간 반은 232, 식후 2시간은 21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1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전에 달걀을 먹고 15분 뒤 김밥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20, 식후 1시간은 223, 식후 2시간은 20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103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밥을 먹고 운동을 해봤습니다. 운동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5, 식후 1시간은 181, 식후 2시간 20분 후 18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 후 최고 혈당 상승은 낮아졌지만 운동을 멈춘 후에는 다시 혈당이 올라갔고 두 번째 운동 후에는 혈당이 점차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당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김밥은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이며 고혈당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오래 유지된다는 점이 확실하며 김밥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실험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김밥을 먹어라가 아니라 김밥이 얼마나 치명적인 음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천천히 먹거나 달걀 하나를 먼저 챙겨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보다는 혈당 방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컸던 건 역시 식후 운동이었는데요. 김밥은 혈당이 높게 오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만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움직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운동을 한 번만 했다면 혈당이 내려가다가 다시 높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밥은 왜 이렇게 혈당을 높게 올리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은 채소도 있고 균형 잡힌 한 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김밥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밥의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 한 줄엔 밥이 한 공기 반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밥이 흰쌀밥이라는 점입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고 높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먹는 속도입니다. 김밥은 밥을 꾹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구조라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밥 한 줄 먹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우리 몸 입장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유, 속재료의 양념에 있습니다. 김밥 속을 보면 우엉은 달콤하게 양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햄이나 맛살 같은 가공식품에도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밥 자체에도 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김밥은 단순히 밥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탄수화물에 당류까지 더해진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김밥은 많은 양의 흰쌀밥, 빠르게 먹는 구조, 속재료의 양념, 단백질 부족이 한꺼번에 겹친 음식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당뇨인이라면 김밥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김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험에서 확인한 것처럼 먹은 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후에 자주 움직여 주시되 한 번에 끝내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활동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요즘 밥 대신 달걀 지단으로 만든 키토 김밥도 많이 나옵니다. 밥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 김밥보다 혈당 상승이 덜한 편이고 김밥이 꼭 먹고 싶다면 일반 김밥보다는 키토 김밥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달걀 지단의 식감을 위해 전분이나 밀가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엉 같은 속재료에 설탕이나 물엿이 포함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키토 김밥은 혈당이 전혀 안 오르는 음식이 아니라 일반 김밥보다 부담이 덜한 선택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밥 대신 양배추나 두부를 활용하거나 단맛이 강한 재료 대신 묵은지로 담백하게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먹고 싶은 걸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선택으로 바꿔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당 음식인 김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